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2.0 시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장재철 박사와 함께 시장의 영향력, 경제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앞으로 이 정책 모멘텀 챙기느냐고 또 수혜주, 피해주 가리느냐고 바쁜 나날이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 취임 첫날인데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달리 조금 신중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에도 우리가 언급을 한번 해드린 바가 있는데 AFPI라고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인데 이쪽에서 거의 트럼프 일기 때부터 재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또 연구를 했잖아요. 이쪽에서 회자된 이유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 이후 서명할 300개의 행정명령 초안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하는 이슈도 상당했고요. 어쨌든 싱크탱크 아젠다를 분석해서 시장에 발빠르게 반영하는 그런 게 우리는 지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게 골자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트럼프 일기 때는 비정치인이었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임기 초반에 상당히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AFPI, 그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트럼프를 위한 싱크탱크죠. 예.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300개 정도의 행정명령을 이미 준비해 놓고 그 중에서 취임 100일 동안에 약 한 100개 정도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전망은 취임날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공포의 그런 행정명령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네. 취임식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3개 정도 비상사태, 네. 국경 문제와 에너지 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요 그 이슈는 아무래도 관세가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자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성소수자나 아니면 인권, 그동안의 다양성, 포용성, 이런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어떤 되돌림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서 오늘 그 취임식에서 얘기했던 석유가스 시추에 대한 재개, 그래서 그동안의 청정이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쪽에 초점을 뒀던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에서 다시 화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 감세 정책. 네. 두 번째로 강조드릴 수 있는데요. 감세 연장을 올해 말에 이제 만기가 되는데 그걸 연장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쪽에서의 감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속보성으로 계속 그 행정명령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의 북극 석유 시추 금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이슈가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에 서명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미 예상됐던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한 이런 흐름들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우리 산업에 미칠 거거든요. 근데 반영돼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 관세와 똑똑한 정책으로 수천 개 공장을 또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에 빠르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현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보면 또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출 의존도가 꽤 높은 우리 한국 경제의 영향력 진단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또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셈법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구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이제 시장 그 주가나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 관세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0에서 20%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한 3개월까지 예를 들면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그 학계 쪽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10% 관세 부과에 약 한 3개월 동안 10% 정도의 그 수출이 감소하는, 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효과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서 점차 영향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할 경우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반도체와 그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약 8% 내외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대미 수출이 9% 정도 주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약 한 0.4% 정도 주는 GDP도 0.4% 감소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속보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5% 감소했고 이달 수출이 좀 역성장이 우려가 된다. 이런 이슈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사님께서 그 부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관세 타격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IMF를 비롯한 글로벌 IB나 여러 가지 연구 기관 쪽에서 관세를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따르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은 미국이 받게 될 걸 이런 예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단 협상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취임 첫날에 그런 이슈는 살짝 줄어든 상황이라서 신중한 태도로 보이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연결고리를 챙겨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네.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은 관세의 반 정도는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거로 네, 분석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관세의 물가에 대한 전이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면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에서 보복 관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제 분석에 따르면은 이 보복 관세가 있는 경우에 미국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워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 세계은행은 2.7% 전망했는데 이게 보복 관세가 아니 관세를 부기게 되면 0.3%포인트 낮아질 거다. 2.4%로 떨어질 거라고 보이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0.4%로 그것보다 더 떨어질 거로 보여요. 그리고 시티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10%의 보복 관세의 경우에 미국 경제가 0.7%포인트 떨어지고요, 성장률이. 반면에 이제 세계 경제는 약 한 0.3%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보복 관세가 되면 이러한 미국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0.7에서 1.5%로 내려오고요. 또 세계 경제도 0.3에서 0.6으로 그래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그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는 앞으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하기 위한 미국 퍼스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면서 약간 좀 부럽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까? 이것도 한 축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정책, 특히 이민자 추방에 대한 워낙 이제 당선 때부터 이 얘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미국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는 상황이라서 좀 전략적인 모색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뭐 관세 문제도 그렇고 이민자 문제도 그렇고 미국 경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보면 트럼프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순 이민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조금 증가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 감소하는 경우 2년 연속해서 이제 2년 동안에 순 이민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로서 첫 번째 가정이 약 한 65만 명 정도가 감소한다. 순 이민자.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그 숫자겠죠. 추방하는 게 많으면 그만큼 줄어드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이민자 수가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이 65만 명으로 줄게 되면 미국 경제에 약 한 1,10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을 하고 성장률로는 0.4%포인트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괜찮은 경우에는 뭐 이민자 수가 100만 명 정도 좀 더 늘어나고 그 피해는 300억 달러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0.1%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장률의 어떤 하락폭이 0.4%포인트다 이러면 크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겠죠. 지금 2% 미만이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2.5, 2.4 요 정도 되는데 거기서 0.4%포인트 내려온다 그래도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진다고 하면 적어도 경제 성장률이 1% 초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보고요. 이 연준에서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로 경기 침체를 분석하는 그 그림인데요. 보면 맨 오른쪽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옛날에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연준이 정책 금리를 낮추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이제 정으로 돌아섰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 확률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약 한 30%인데 보시다시피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의 그 경기 침체 확률인데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저 확률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확률은 높지 않다. 그래서 이민자 수가 뭐 갑자기 확 준다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 충격이 없는 한 현재의 기본 전망은 미국 경제는 올해도 잠재 성장률 이상의 노랜딩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랜딩이 지속될 것 같은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그리고 관세 정책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이미 고점 부분이다. 그래서 증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약간은 좀 뭐 조사를 더 불공정 무역을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늘 바로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더 불공정 무역을 조사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더 구체적인 어떤 관세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고요. 이게 그 뭐 베센트 그 재무장관 이제 후보자가 장관이 되겠죠. 얘기했던 것처럼 매달 뭐 2에서 5%씩 관세를 부과하겠다. 아니면 특정 산업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의 그 조합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리스크는 적어도 당분간 약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리스크는 저희가 또 시시각각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고 오늘 첫날이고 여러 가지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흐름들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말씀드렸는데 환율을 보면 약간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환율이 지금 1,435원 80전인데 한때 1,432원까지 내려갔네요. 그게 시장의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사례 하나만 좀 보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당선 직후에 급반등, 이거 당선 직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 달러와 채권 금리가 급반등했다가 취임을 앞두고 좀 하락 반전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채권 매력 투자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당시랑 최근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새로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은 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채권 시장도 몇 번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경제 여건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래서 연준이 정책 금리를 올릴 때였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도 채권 금리는 상승을 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연준이 금리를 지금 낮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느냐? 여기에는 그때보다 상당히 높은 그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최근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서 3.3%까지 높아졌어요. 그리고 트럼프 2.0의 그 정책의 가장 핵심인 관세와 감세, 그러니까 통상과 감세 정책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연준이 앞으로 향후에 정책 금리를 뭐 2번에서 3번 정도 낮춘다고 하더라도 국채 금리, 시장 금리 하락을 좀 많이 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감세 같은 경우가 되면은 이제 재정 적자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채 발행을 늘려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채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연말 되면 좀 내려오겠지만 높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금리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 네네. 부분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지갑 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장재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